앵그리펄, 소인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줘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송과 출연자에 대한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형태가 결국에는 뭐랑 연결되고 있냐면 캐릭터 쇼로 발전하는 이 침투부 전체의 방송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무한도전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캐릭터 쇼의 형태인데 이 캐릭터 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헤비 유저들은 소통을 하길 바라고 이 소통의 핵심에는 캐릭터 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네, 오늘은 침착맨 플랫폼 침하하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일단 한국인입니다. 네, 이거 침투부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한국인이라면 침투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침투부 보고요. 제가 본 게 한 2015년부터일 거예요. 저도 꽤 길게 봤죠. 트위치로 라이브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계속 봅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삶이 됐어요. 네, 그런 한국인이고요. 제 본직은 지금 13년 차 이커머스 서비스 기획자고요. 네, 도그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도 여러 권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커머스 기획자인 제가 왜 갑자기 치마를 분석하냐? 네, 뭐 눈에 보이니까 알겠죠? 네, 제가 하는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일은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전략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보이게 됐는데요.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전문 이 언론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2019년부터 3주 단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고를 해오고 있는데 2021년에 처음 침착맨님이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정확하게는 홈페이지라고 표현하시긴 했는데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막 이제 서비스 기획자로서 막 영혼이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분석하고 혼자 막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걸 정리한 거를 제가 기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기고를 했던 글을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치마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글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하고 다시 보다 보니 치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때 썼던 기획안을 바탕으로 지금 걸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후속 글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이제 제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자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리하고 하는 건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네 가지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도그냥이 생각했던 2021년에 침착맨 플랫폼 기획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다시 봤더니 제가 어떤 반성이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치마를 분석했을 때 나의 기획 방향성이랑 어떤 식으로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마가 계속돼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업자 마인드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 글을 쓰게 만든 그 방송 영상부터 보실게요. 침투부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 멀티플렉스,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려고 했었어. 만화, 영상, 글 모든 게 다 접목이 된 복합 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갖는 거야. 이거 옛날에 많이 시도를 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커뮤니티까지 갖춰. 그게 고구마 언덕이죠. 그래서 풍영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어떠냐? 하지 말래. 귀찮대. 귀찮고 돈만 나간대. 사람들 오면 올수록 손해래. 서버 사야 되고 트래픽 감당해야 되고 그냥 블로그 써 이러더라고. 괜히 블로그 쓰는 게 아니야. 게임 회사도 그냥 블로그 쓰잖아. 게임 회사 신작 나오면 그냥 카페 만들잖아. 근데 나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기 딱 봐봐. 이쪽에 딱 만화, 그날의 만화, 추천 만화, 알고리즘이 딱 띄워줘. 내가 그린 만화 하나 추천 왼쪽에 쭉 봐. 커뮤니티대로 해. 영상, 침투부 영상 여기서 만들면은 좋은 게 뭐냐? 유튜브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 유튜브가 끝났어. 이제 내가 틱톡을 해. 뭘 해. 인스타를 해. 거기 있는 모든 영상을 한 곳에 집대성해서 해. 출연 프로그램까지 정리. 글도 써. 그럼 글도 딱 이게 하나에 또 딱 모아서 볼 수 있는 자존감 과잉? 자의식 과잉이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수자님은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1년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영상이
그 영상 자체는 길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 되게 짧았어요. 이 짧은 영상에서 이제 뽑아보면은 일단 이 침착맨님이 이야기했던 컨셉은요, 침투부 콘텐츠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컨셉 안을 얘기를 하셨고, 여기는 이 연재했던 만화들 다 모아서 볼 수 있고요. 유튜브, 트위치, 틱톡, TV 방송 등 본인의 출연작을 모두 모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네이버 카페에 지금 있었는데 그거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업자잖아요. 이제 업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막 파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기획안을 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막 펑펑펑펑 막 솟았던 거죠. 2021년에. 그래서 어떤 글을 썼었냐?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제 직무에 맞게 PRD,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다큐멘트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게 목차가 꼭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자, 대략 이런 식의 목차를 통해서 어떤 식의 서비스를 갈지 제안을 하는구나, 그 맥락을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배경 및 우려사항,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사항과 우려사항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것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2021년 침투부 방송에서 침투부 홈페이지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요구사항은 아까 말한 거 네 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침투부 콘텐츠를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다. 그리고 연재한 만화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유튜브, 트위치, 틱톡, 그리고 TV 방송 등 본인 출연작을 모두 모아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네이버 카페에서 옮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니즈,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고요. 무엇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얘기고,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가 아까 그 멘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의 의식이 무엇이냐, 왜 플랫폼이 필요하냐. 일단 가장 큰 부분, 유튜브가 끝나도, 트위치가 끝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플랫폼 의존도에 대한 커뮤니티 유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이 시점에 2021년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친한 스트리머 중에 한 명이었던 공혁준 님이 틱톡으로 자리를 옮겼었어요. 그리고 트위치가 이때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 유지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동영상 많이 틀려면 얘가 통신사에도 돈을 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트위치가 영상을 열화시켜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고, 자, 여기서 침착맨님 자체도 다음 팟, 아프리카 TV, 트위치, 유튜브로 옮기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고요. 여기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동시에 소실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팟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아프리카 TV로 오지 못하고, 아프리카 TV에 있는 사람들이 트위치로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의 팬덤이 어떤 플랫폼 내에 속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귀속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에는 방송 이어주기 기능이 있어요. 생방송으로 침투부 방송을 보고 있다가, 이 침투부가 아니죠, 침착맨님 방송을 보고 있다가 침착맨님 라이브가 딱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몰아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의 팬덤이냐, 나의 구독자냐라고 하기에 사실상 트위치에 우리가 트수라고 하죠. 이 트수들인 거예요. 꼭 이 사람의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송도 보고 다닌다는 거죠. 풍월령 방송도 보다, 누구 방송도 보다, 서로 이어주고. 그러면 사실 침착맨이라고 하는 한 팬덤이로서 가지고 있는 결속력은 플랫폼에 종속되는 부분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멘트에 나옵니다. 내가 뭐가 없어져도 갈 곳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고, 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이 사라져도 침투부 커뮤니티를 유지할, 이 수많은 구독자를 유지할 안정적인 본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서비스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배경이에요. 플랫폼의 특징부터 보고 가실게요. 근데 왜 플랫폼이냐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요, 사용자들 간의 매칭 또는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되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는 형태예요. 서로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커져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침착맨님이 계속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이게 정지가 어느 정도 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생산을 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게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단지 무언가를 이제 모아놓는 거 형태를 지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침착맨이 잠깐 휴가를 가고 한 달씩 자리를 비워도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착맨님이 제공하지 않는 컨텐츠들을 사용자들에게서 공유되고 그들에게서 만들어지고 매칭되고 바이럴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는 단순히 홈페이지가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플랫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원하는 형태는 결국 플랫폼인 거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려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본인도 언급하고 가장 만드는 거 과정에서 우려하는 것. 자,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리스크 헤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거 이제 김풍님의 고구마 운동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 제작에 우려사항과 해소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려사항은 뭐였어요? 서버 비용. 그리고 커뮤니티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 어렵다. 그게 바로 이제 김풍님의 사례고 고구마 언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2000년대에 있었던 거죠. 자, 트래픽이 높아지면요. 서버 비용이 올라가요. 이 서버라는 거는 결국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아진다? 그럼 동시 접속자도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트래픽 비용도 높지만 이 사람들이 게시글을 계속 쓰면은 거기에 대한 DB, 데이터베이스 용량도 엄청 늘어나니까 그냥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사용자 간 분쟁이 생기거나 그룹이 생기기도 해요. 네이버 카페에서 침착맨님이 이제 카페를 운영할 때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집단을 형성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카페를 닫은 적이 있어요. 네. 이 시점이 그때거든요. 2021년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사람들이 계층화되고 협소해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둘 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남아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 이 서버 비용이나 이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은 팬문화가 이제 이 고구마 원덕이 운영되던 시점보다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트위치라던가 다음 팟 이런 거 유튜브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도네이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챗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자신의 뭐 댓글을 알리기 위해서 뭐 1,000원, 뭐 몇만 원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콘텐츠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마인드가 바뀌었죠. 고구마 운동이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머릿속에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무료라는 게 굉장히 꽉 박혀 있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접근성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트위치, 유튜브 방송 등이 일단 원소스 멀티유즈로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랑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의 PC 접속 시대의 경우에는 이 고구마 운동을 할 수 있는 확장 서비스도 되게 적었던 게 사람들이 PC에 접속해서 PC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온다는 건 사용 장소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PC를 보유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 어때요? 거의 100%죠. 그리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영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냐? 서버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요.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비를 임대할 수 있으면 절감이 많이 돼요. 왜냐? 예전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창업을 할 때 이런 진짜 커다란 컴퓨터들을 서버로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 서버를 증설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커지면은 이제 뭐 어디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AWS 같은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이유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양을 쉽게 증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만 빌린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늘렸다 줄였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버 비용을 초기에부터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 클라우드의 장점입니다. 트래픽이 높으면 그만큼 다른 가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초기 비용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네, 여기서 얘기했던 굉장히 높은 서버 비용이 부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트래픽은
서버 비용을 많이 증설시키겠죠. 아무리 클라우드라고 해도. 근데 높은 트래픽은요, 다른 수익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구글 광고 같은 이런 광고를 붙이는 거죠. 남는 지면에 광고들을 붙여서 거기서 이제 뭔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어요. 트래픽이 높으면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마 언덕과의 차이점이 그 고구마 언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픈 커뮤니티에 해당해요. 그런데 침착맨의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제한된 내용 속에서 움직여요. 침착맨 컨텐츠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가능한 거죠. 고구마 언덕과 다르게. 그래서 관리자와 사용자의 층위가 되게 명확하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침착맨이 님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보통은 이 리더들이 아니면 이런 온라인 매체라던가 이런 채널의 주인들이 사용자들에게 절절 매는데 사실 여긴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저도 이때는 그리고 클릭 광고를 통해서 구글 광고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2021년에 제가 했던 기획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트래픽이 터질까봐 뭘 못한다? 트래픽이 터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의 원업이에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건방진 고민에 해당한다. 우려할 게 아니다. 일단 닥치고 생각해보자 라는 게 일단 2021년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요구사항이랑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무언가 목표가 있을 텐데요. 지금 OKR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OKR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뭔가 가고 하는 방향,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걸 두고 KR, 키 리절트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오브젝티브예요. 자,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 우리 오브젝티브가 뭐냐? 네, 침착맨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비전이죠. 우리가 만드는 침착맨 플랫폼의 비전이 돼요. 그리고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침착맨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새로운 창작이라던가 게시글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침투부라고 하는 뭔가를 다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조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놔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처럼 바이럴을 시켜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플랫폼의 기본적인 형태니까요. 자, 이런 오브젝티브를 두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고객에 대한 분석. 네. 고객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자,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따라가야 되죠. 자, 이거 이제 뭐 고객을 창출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이제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침투부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침투부라고 하는 곳에 컨텐츠들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유입 경로별로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자, 유입 경로별로 분석을 했을 때 트위치 라이브 시청자, 정기 구독자, 도네이션 하는 사람, 채팅 참여자, 단순 시청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의 경우에는 구독자, 댓글 참여자, 단순 시청자로 나눌 수 있고요. 네이버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팬아트 참여자, 짤 요청자, 방송 소재 요청자, 커뮤니티 참여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핵심 타겟을 굵은 글씨로 했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여기서 지금 짚어보면은 자, 트위치 라이브 시청자 중에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기 구독자하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겠죠. 채팅 참여자나 단순 시청자들은 이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핵심 타겟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럼 유튜브 시청자 중엔 누가 있을까요? 구독자는 여기는 또 너무 넓은 존재죠. 댓글 참여자하고 댓글 참여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슈퍼챗 사용자? 이건 더 가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팬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핵심 타겟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서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서
뭔가 정기 구독을 한다거나 이 채팅을 한다거나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고 또 이 침착맨님에게 말을 걸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헤비 유저들은 모두 소통을 원해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통은 무엇인가? 저는 이 소통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댓글들이나 아니면 이제 도네이션 해가지고 슈퍼챗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이제 유심히 좀 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인들의 이제 의견을 전달해서 방송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침착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뭐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동조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의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거나 유형을 선택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침착맨에게 말을 걸면서 별명을 생산하는 유형. 예를 들면 일본의 컨텐츠를 막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일창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자, 두 번째 유형은 밈을 만들어내서 소통하는 유형이죠. 밈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행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형태들인데 밈을 만들어내요. 오히려 좋아, 킹 받는다. 이거 쓰기는 했지만 침착맨이 만든 용어들이 아닌데 거의 밈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이게 침투부의 유행어인 것처럼 밈인 것처럼 만들어지게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주변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걸로 소통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주호민님을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댓글창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별명들이 뭐 양말 아저씨, 뭐 앵그리펄, 소인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줘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송과 출연자에 대한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형태가 결국에는 뭐랑 연결되고 있냐면 캐릭터 쇼로 발전하는 이 침투부 전체의 방송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무한도전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캐릭터 쇼의 형태인데 이 캐릭터 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헤비 유저들은 소통을 하길 바라고 이 소통의 핵심에는 캐릭터 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입 경로별 사용자 분석 헤비 유저를 봤고요. 자, 그럼 나머지 유저들은 누굴까요? 이제 서브 타겟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단순 시청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단순 참여자들의 페인 포인트는 뭐냐? 어려워요. 캐릭터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캐릭터성과 서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진입이 어려워져요. 뭐 처음에 뭐 갑자기 TV 한 번도 안 보다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 침착맨 한 번도 안 보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막 뭐 짜장면 뭐 드실래요? 뭐 중국집에 음식 시킬까요? 근데 차돌짬뽕이요 하자마자 막 크크크크크크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차돌짬뽕이 웃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캐릭터성과 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차돌짬뽕 단어 듣자마자 뭐 이제 철면수십을 떠올리면서 막 이 배경에 대해서 뭉게뭉게 떠올리는데 그걸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용자들, 헤비 유저와 신규 진입자를 나눠봤을 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것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녹여내기 위해서 정한 가이딩 프린시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정한 거죠. 2021년에요. 네, 가이딩 프린시펄은 뭐냐? 전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자, 세 가지. 일단 헤비 유저들과 신규 유저 그리고 이 침착맨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한 세 가지예요. 자, 이 플랫폼은 참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고 그리고 참여자들이 만든 2차 저작물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바이럴 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플랫폼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 두 번째로 기존 헤비 유저들은 방송 속 등장인물의 관계나 대화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통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이딩 프린시펄, 새로운 사용자나 간헐적 사용자는 과거 방송이나 확장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빠져드는 어려움, 페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가이딩 프린시펄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어떤 서비스를 제안을 했었냐면요. 침리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안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좀 커요. 사이즈가 좀 커요. 네, 침착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위키피디아 형태로 연결하고 이거를 2차 창작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맨 방송을 IP로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컨텐츠의 원래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 IP로 활용을 해서 소통을 이어가는 창구의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플랫폼은 두 가지 사이드로 나눠지는데 이 위키백과 사이드와 그 다음에 플랫폼 사이드가 있고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 침투부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텐츠의 원본 IP들인 거죠. 방송 원본과 침투부에 대해서 나온 편집된 방송 그리고 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헤비 사용자랑 신규 사용자가 나눠서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헤비 사용자는 이 방송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위키 사전처럼 캐릭터 사전, 밈 사전, 연결 영상 등을 찾아내는 이 형태로 위키로 제공을 하는 거고, 이 위키를 보면서 신규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 방송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댓글이나 크롤링 아니면 영상과 댓글의 관계 등이 이제 이 위키 사전에 이제 제작되는 형태로 들어가요.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차돌장평 크크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게 연결성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송 원본들이 나온 걸 가지고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럴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뭐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수익 구조를 연결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 원본을 가지고 계속 원소스 멀티유즈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다 편집을 해서 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원본을 제공을 해준 거를 가지고서 쉽게 에디터로 2차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2차 영상이나 아니면 팬아트 등을 통해서 2차 영상들을 만든 걸 이제 여기 안에서 제작을 하고 발송 이렇게 하면은 침투부의 이름으로 뭐 침투부 원본박물관, 침투부 이런 게 있으면 침투부 뭐 팬메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상 플랫폼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편집 영상들을 내부의 편집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2차 저장 영상으로 팬메이드로 방송을 나가게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들에 대해서는 이 올린 사람들에게 일부 쉐어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여기 와서 놀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을 얻고, 그리고 이제 침투부 자체에서는 컨텐츠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복잡한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21년에 그린 침니버스 도식도예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2차 저장 영상을 압도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양을 늘려서 다양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 번 영상을 찍은 게 무한으로 퍼지기 때문에 광고 수익에 대한 것들도 되게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용자에 대한 수익 쉐어를 통해서 단순히 재미나 아니면 소통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 플랫폼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화를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지금은 약간 게시판,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서비스의 개념이 크다면, 뭔가 이게 서비스로 해주는 개념이 크다면, 이거는 좀 사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좀 키우는.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제안했던 아웃스탠딩 기사를 통해서 제안했던 서비스는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와서 한번 반성을 해보자면요. 지금 2021년에 제가 했던 기획을 다시 보니 너무 제가 플랫폼 업자이지 않았나. 왜냐면 침투부 회사의 경우는 컨텐츠 사업자인데 이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플랫폼 사업처럼 너무 생각을 한 건 아닐까. 근데 2021년이면 여러분 스타트업 업계가 이제 비용이 막 점프를 많이 할 때고 창업자들도 많고 그럴 때라 제가 그럴 수 있었어요. MVP라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양만큼의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드는데 초기 비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컨텐츠 메이커로서 뭔가 이 영상을 막 자꾸 2차 저작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게 이게 내가 이들의 마인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반성을 해봤고요. 물론 이게 뭐 침착맨 플랫폼에 전달되지는 않았었겠죠. 그래도 그런 반성을 해봤고요.